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마포까지 제가 날아서 왔습니다. 뭐 사실 차 타고 왔지만 여기 마포에 KW 인터내셔널 제가 작년 10월 11월 달에 미국 가서 그 비숍 본사에 가서 또 인터뷰도 하고 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KW 인터내셔널 코리아에 우리 김준영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W 인터내셔널 한국 지사 있는 김준령 매니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 아닙니다. 네. 예. 제가 명함 받아보고 네, 김준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름이 멋있고 또 지금 총각이십니다. 영상 보고 인물이 좋으시니까 또 이제 싱글이신 분들 네,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또 연결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왜 모셨냐면 해상 운송은 KW 인터내셔널이 업력도 오래됐고, 그다음에 본사 미국에 있는 시설도 많고, 또 한국에서 영업력도 탄탄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 막 아시는 분들 계시면 또 신준표 팀장님 계시잖아요. 네. 영상에는 잘 안 나오시려고. 인물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네, 인물은 훨씬 좋으십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KW 인터내셔널이 이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많은 이제 RA 셀러든 PL 셀러든 이제 소량의 물건을 미국에 보낼 때는 이게 애로사항이 있어요. 특히나 지금은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네. 항공 운임이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이런데 네. 이제 솔루션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솔루션이 아니라 거의 폭탄 선언 수준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우체국과 협의가 완료되셨어요. 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체국이 저희 한국 체인망으로서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네, 물류로서는 거의 넘버 원이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이제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상품을, 그러니까 물류 서비스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소개해 주시려고 나오셨습니다. 네. 네,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특송을 보낼 수도 있고 항공을 보낼 수 있는데 지금 이슈적인 사회적인 이슈, 그 코로나 이슈가 아니어도 네. 지금 사실 그 금액이 사실 처음에 시작하시는 부담이 돼요. 셀러들 네.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네. 좀 부담이 아니에요. 많이 부담이 돼요. 많이 부담이 그쵸? 네. 그거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절반 이상 네. 해드리겠다. 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 방식을 어떻게 생각을 해서 네. 가장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맞습니다. 하다가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되는 거는 네, 저희가 할인율 50%다 이런 게 아니라 금액까지 딱 갖고 오셨거든요. 네, 네, 물론 이제 금액은 요게 이제 약간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오늘 발표한 금액이 한 7월까지는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것도 내용도 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네. 네, 그럼 소개해 주십시오. 간단히 설명을 또 드리게 되면 저희는 이제 그 소량의 물건도 화물로 네. 보낼 수 있도록 한 박스도 됩니까? 네, 한 박스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해당 물건을 이제 해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금액적인 것도 있지만은 또 여러분들은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실제로 역직구 이런 말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네. 수출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면장도 자동으로 해준다면서요? 예, 그것도 설명을 이따 좀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네. 간단히 수출 면장은 네.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또 수수료를 내야 되나요?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예전에 썼던 타 경쟁사는 회사 이름 말하면 안 되겠지만 네. 수출 면장을 신청하고 싶다 그러면 2,000원, 3,000원 내라. 네. 또는 어떤 회사는 또 안 된다. 예,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럼 지금 소개하시는 요금에 네. 그 자동화 서비스까지 포함되어 있다. 예, 그냥 실제로 말해서 저희가 우체국이랑 같이 협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우체국에서 접수를 하시고 네. 우체국에서 이제 저희 창고까지 네. 한국 창고까지 이제 보내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픽업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원래 원칙적으로 픽업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네. 지금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즌이다 보니 맞아요. 비대면 서비스가 네, 비대면 서비스가 있어서 아마 네. 접수 서비스로 지금 시작이 되면 네. 우체국은 많으니까요. 맞아요. 예. 지금 이제 오늘 영상 촬영하는 시점이 이제 4월 말인데 네.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이제 셀러분들께서 준비를 해서 네. 우체국 이제 가까운 우체국으로 가서 이제 접수해야 되고 코로나가 이제 좀 끝나고 잠잠해지고 이제 글로벌 경기가 풀리면 그때쯤에는 이제 우체국 택배 직원들이 와서 픽업까지 해준다. 네, 맞습니다. 와.
그렇게 해서 뭐 예전에는 뭐 어디로 보낼 때부터 사실 뭐 그런 금액이 있는데 그렇죠. 그 금액 자체가 뭐 우체국에서 접수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생각 안 하셔도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송사 예전에 네. 저도 어카운트 받으려고 하면 한 달에 뭐 최소한 200박스는 보내주셔야 된다. 네. 그 이하이면 힘들다. 뭐 이런 조건이 많이 붙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회사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네. 처음에 또 스타트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보내려면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말끔히 해소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일단 좀 저도 이제 상품을 간단히 잘 보이시죠? 네. 이쪽 보면서 좀 간단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해상이 조금 초반에 한번 잡아 놓으시면은 그래도 좀 이해하시기도 쉬울 거라서 뭐 맞습니다. 간단히 그리고 저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저희가 영상 하단부에 네. 설명란에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네. 거기서 이제 신청 어떻게 하는지 뭐 접수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 이 서비스는 언제부터 오픈입니까? 지금 아마 오늘이 지금 4월 25일이죠. 네. 그렇게 하면 27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27일 월요일. 와, 지금 정말 빨리 편집해서 올렸네요. 네. 근데 이제 아마 그쪽에서 그 네. 우체국에서도 조금 이제 바로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뭐 그러면 저희 연락처를 네. 뭐 남겨드릴 테니까 진행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뭐 네. 영상에서 안 되면 뭐 저희 따로 김준영 매니저님께 직접 전화 받으시는 겁니까? 제가 못 받아도 저희 네. 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받아서 도와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팀 전체가 또 유기적으로 좀 다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요게 좀 거의 폭탄급 서비스다 보니까 네. 이제 문의도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제가 그쵸. 지금 네. 그러면 이제 초기에는 좀 손발을 맞추려면 조금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네. 저희 저 셀러님들이 이제 양해를 좀 네, 하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예. 최대한 이제 문제 없이 발송을 해드릴 수 있도록 네. 계속 지금 하다 보는데 네. 하다 보니까 조금 뭐 초반에 느릴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 도움을 좀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초반에는 노력하겠습니다. 뭐좀 요걸 좀 먹을 수 있겠죠. 네. 네, 그럴 때는 하지만 좀- 정착되고 손발을 우체국하고 네. 맞춰가면 뭐 나중에는 정말 훌륭한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체국 기업 화물 서비스 해상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미국행 온라인 사이트 입고 전용 서비스다라고 해서 뭐 여러분 아시는 대다수가 이제 아마존 네. FBA 서비스가 될 것 같죠. 그쵸.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존을 뭐 꼭 무조건 아마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제 점진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아마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서비스 강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관세가 발생할 때 대납 네. 서비스를 대납 서비스를 해드려서 네. 뭐 일단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고 추후에 관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발송할 때마다 네. 얼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미국 세관에서 그런 관세율을 이제 서류를 예, 제출하고 그쪽에서 이제 관세가 네, 부과 맞습니다. 또는 이제 저희는 뭐 한미 FTA 면제 뭐 이런 네. 게 결정이 되니까.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관세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본사에서 선납을 할 거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그냥 간단히 추후에 연락은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은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당 최대 30kg까지 취급 가능하다. 네. 하지만은 뭐 아마존 기준으로는 맞아요. 아시겠지만은 50파운드가 넘으면은 이제 추가로 운임이 발생될 수 있어요. 거기서 약간 팁을 드리자면 부피 무게라는 걸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맞습니다. 상자 기준으로 가로 세로 그 높이를 곱해서 나누기 6,000을 하시면은 네. 이제 뭐 값이 나올 겁니다. 그 값이 그 킬로그램 무게가 되는데 그 무게가 부피 무게라고 해서 이 해당 박스는 부피 무게가 얼만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럼 쉽게만 설명드리면 우체국 6호 박스까지는 보낼 수 있는 거죠. 예, 6호 박스가 되는데 크기 자체는 되는데 네. 문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6호 박스가 많이 이제 그 운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5호 조금 박스. 네, 5호 박스는 될 충분히 거고 가능하다. 네. 그리고 이제 박스당 쉽게 말해서 아마존에서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한 63cm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맞아요. 각 그걸 넘지 변이 마라. 네, 각 네. 변이 그냥 상품 자체가 63cm를 넘는다고 하시면은 뭐 네. 그거는 또 예외적인 맞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 진클린이 오버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렇죠. 99cm거든요. 네. 박스 사이즈가. 제가 사실 자체가 징클린 홍보하려고 네. 그러니까 오버사이즈 같으면은 상품 박스 자체가 커도 아마존이 허용하는데 스탠다드 사이즈의 제품을 맞습니다. 박스만 키워갖고 넣지는 말아라는 거는 이제 아마존 규정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22.5kg 한
50파운드 그 정도 되죠. 그렇게 맞습니다. 되기 때문에 네. 그걸 넘지 않는 실 무게가 넘지 않은 걸 권장드리고요. 권장입니다. 네. 만약에 넣으면 아마존에서 추가로 차징을 할 수 있어요. 요금을 더 네, 부과할 수 있기 그게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미국의 노동법에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 명이 들 수 있는 무게가 네, 그게 넘어가면 이제 팀 리프트라고 두 명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은 또 아마존이 박스 하나 옮기는데 두 명의 근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약간 좀 팁을 셀러님들은 네, 막간의 팁을 드리자면은 네. 실 무게가 22.5kg를 맞춰 그렇죠. 주시고 여기 이제 중량 무게 또는 네. 부피 무게. 그쵸. 네. 책정이 30kg가 되더라도 실 무게가 22.5kg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존에서는. 그러면은 부피는 큰데 무게가 가벼운 것들은 중량 무게가 네. 가벼우면 30kg로 허용을 중량 되겠죠. 무게가 올라가면 안 된다. 그쵸. 네. 그런 부분을 해서 박스를 무조건 크게 한다게 하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부피는 큰데 무게는 가벼운 것들은 22.5가 안 넘으면서 부피 무게 30kg 내부까지 네. 하면은 그런 식으로 shipping 플랜을 짜실 수도 있어요. 뭐 상품이 여러 개 있으면.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영리하게 준비를 해보시면은 그게 또 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난해하지만 네, 이미 많이 항공으로 보내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뭐 쉽게 말하면 최대한의 이익을 보셨으면 좋겠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배송 기간은 이제 여기 썼을 때 20에서 28일인데 네. 쉽게 말하면은 미국의 통관 시간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뭐 바로 맞습니다. 다음 날도 되지만은 맞습니다. 혹시 문제를 겪으시는 케이스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진클린 컨테이너를 지금 14개를 보냈거든요. 네. 그 중에서 뭐 일주일 이상 걸린 적은 없어요. 네, 일주일 이상. 그게 네. 왜냐면 어차피 그쪽에 뭐 공휴일도 발생할 수 있고 미국에 네. 그럴 땐 다 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산 처리 이런 거는 우리 한국 세관이 엄청 빠른 것 같아요. 네. 그거보다는 좀 느리지만 일주일 이상 넘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만약에 그런 세관에서 뭔가 이건 검사를 해봐야겠다 이런 맞아요. 상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좀 유념을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접수일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배는 매일 뜨지가 않아요. 사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매주 일요일 출항을 하기 때문에 그 해당 주에 화요일 접수권까지만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배로 그 주 일요일에 이제 배로 이제 실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셀러님이 자기 박스를 네. 현재는 네. 우체국에 가서 화요일 접수까지만 하면 네.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제품이라면 이제 일요일 날 배에는 실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일요일 출항을 하게 되는데 네. 일요일부터 20에서 28일 이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뭐 그런 방금 이슈적인 부분을 빼고 정상적인 스케줄로 돌아갔을 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요일 날 접수를 하면 뭐 그래도 일요일에 가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좀 추가되는 게 더 적어지겠지만은 네. 수요일 날 접수를 하시면은 그 다음 주. 다음 주 일요일이 되겠네요. 그쵸.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해당 날짜는 한번 좀 잘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해서 뭐 손해배상 부분도 뭐 분실 도난 파손도 10만 원 정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내륙 배송 서비스를 하는데 네. 이제 APC라는 거는 그 한국어로 거기에 뭐라고 써있죠? 아마존 파트너 서비스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UPS. 네, 네. UPS로 해서 APC 서비스가 있는데 그 미국 내륙 배송은 저희 창고에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미국에서 아마존 기사들이 픽업을 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픽업을 가기 때문에 나중에 뭐 간단히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APC로 지정을 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네. 나중에 뭐 라벨도 제가 살짝 그 샘플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 네네. 보시게 되면은 네. 개별 박스를 보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SPD 서비스입니다. 네, SPD 맞아요. 네. SPD로 진행을 해서 저기 아마 제가 밑에 뒷장에 가보시면은 좀 설명을 했을 텐데 네. 네,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무조건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 APC를 이용하시면 된다. SPD로 해서 SPD를 해서 네. 박스 라벨이 나오면 그것까지 네. 부착해서 이제 우체국이 접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접수를 네. 붙여주신 상태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접수만 했는데 라벨이 없으면은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될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라벨지는 셀러만 뽑을 수 있어요. 네, 저희도 뽑고 싶은데 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자기 셀러만 뽑을 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꼭 준비를 해주셔서 네. 문제가 없이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뭐 화물 확인하고 빨리빨리 할게요. 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이슈가 있는 것들은 다시 네. 한 번에 설명해 드리면 되니까 화물 확인하면은 이제 우체국 접수를 하고 그 접수에 된 기록을 가지고 저희가 수출 필증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서 하나 또 주의해 주실 거는 수출 필증을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해당 건은 정식 통관이 되는 거고 네. 정식 수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수출 필증을 발급받으면 좋은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아시는 것 혹시 있으시면 뭐 이제 일단 지원이 있어요. 뭐 그쵸. 저희가 뭐 중진공에서 하는 아마존 셀러 지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무역협회의 저리에 무역 융자를 받는다거나 네. 할 때 좀 우대 사항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 수출 필증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과 당연히 이제 사실 이건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조금 개별적으로 다 다가가다 보니까 저희가 느꼈을 때는 이게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화물도 지연되고 뭐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그냥 우리가 하자. 네. 이렇게 해서 뭐 이거 뭐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관세사 AK 웅진 관세사라고 있어요. 네네네. 뭐 그쪽에서 저희한테 그 협력을 해주셔가지고 네. 수출 필증을 발급을 네.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돼서 네, 발급되면 이제 셀러님들도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거 넣으면은 자기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뭐 요청을 하시면은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거를 100%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는 조금 더 추후에 네. 그 안내를 할 수 있으면 다시 네, 하도록 근데 이거는 하겠습니다.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 수출 신고를 하려면 자기가 이제 셀러들이 직접을 유니패스에 가입해서 할 수 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한국세관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네. 그럼 여기 이제 관세사님이 처리해 주시잖아요. 자기가 유니패스에 가입해서 출력만 하면 돼요, 사실. 그쵸. 네, 왜냐면 저도 예전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차피 수출 신고를 한다는 거는 사업자 등록 번호를 하거나 아니면은 관세 부호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가입하면 4개 있기 때문에 바로 출력하시면 돼요. 그걸 해서 뭐 세무 자료로 활용하신다거나 지원 자료를 활용하신다거나 뭐 이렇게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죠.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그렇게 발급하고 이제 실제 상품들이 선적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 KW 본사에서 네. 이제 해당 상품을 받고 나서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그 아마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네. 기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픽업을 해주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고가 되는지 뭐 진행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KW와 우체국이 이제 서비스 해주는 거는 네, 우체국은 전국망 단위에서 이제 픽업 서비스. 맞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KW는 그 화물을 모아서 해상 운송을 하고 네. 통관. 네. 그 다음에 미국 창고에서 그 UPS 아마존 기사분들한테 인계까지, 예, 여기까지 이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 이거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 서비스를 만드신다고 진짜 고생하셨어요. 왜냐하면 네. 저는 가끔씩 전화 통화를 드리면서 네. 어떻게 진행하시고 또 우체국이라는 큰 조직과 또 협의하기까지 이제 굉장히 힘드셨거든요.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네. 일단 진행은 이렇게 하면 될 거고 네, 누님을 그냥 바로 제가 오픈을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솔직히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맞잖아요. 쉽게 뭐 어느 정도 다 아시겠지만은 네. 뭐 5kg짜리를 보냈는데 운임이 16,182원이라고 써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제가 네. 제가 처음에 폭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는 많이 만나보는 이제 우리 또 아마존 킴님이라고 네. 또 RA나 뭐 셀리오스도 또 왕성하게 하시고 그런 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 드려보면 지금 현재 많이 보내시는 저 22, 23kg의 저 레벨의 박스가 네. 항공으로 보내면 지금은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요율이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네. 거의 뭐 저렴하게는 뭐 12만 원, 비싸게는 뭐 15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시거든요. 네. 그에 비하면 정말 뭐 3분의 1 가격이죠. 그렇죠. 폭탄인 거죠. 뭐. 네. 네. 그렇게 하다 네. 해서 다만 이제 그 서비스하고 약간의 차이점이라면 시간이 그쵸. 조금 더 걸린다는 네. 거죠. 그거는 이제 뭐 특송사를 활용하면 뭐 일주일 내외겠지만, 네. 요 서비스는 뭐 한 빠르면 20일, 좀 늦으면 한 28일 정도 걸린다는 거겠죠. 네. 하지만 이제 많은 우리 RA나 셀리오스 셀러님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나중에도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네. 전략적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빨리 보내야 되는 상품들과 맞아요. 그건 어쩔 수 네, 없어요. 그런 걸 구분해서 뭐 튜토리얼 지으셔야 되는데 저는 이 상품들을 네. 처음에 가실 때나 이런 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상을 이용하시면서 준비하신 것도 상당히 일단 가격적으로 좀 유리하죠. 저는 제가 쉽게 봤을 때 이 말하면. 영상 나가고 요율표가 오픈되잖아요. 네,
거의 기존 고객분들이 엄청나게 몰릴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저희가 있는 창업센터에서만 해도 뭐 이래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지만 한 번에 막 10박스씩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20일 정도만 더 기다리면 그 10박스가 한 박스의 차액이 지금 보면 한 8만 원씩 되거든요. 만약에 따지면 네. 10박스만 보내면 8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어디 가서 뭐 그런 분, 제가 그런 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해서 80만 원 벌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거 비교하면 정말 폭탄급 고객이신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만 이제 현재 오픈하는 요일표는 7월 말까지는 뭐 큰 변동은 없을 거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일단 최대한 뭐 그대로 가져가고 싶지만 뭐 이건 또 네, 맞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싸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냥 쉽게 제가 또 고급진 단어를 써야 되는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런 표현 가격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런 표현 좋습니다. 네, 이 앞에 건 좀 편집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네. 지금 화면이 조금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네, 화면 조금 어두운데 저희가 PPT를 넣어드릴 거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은 저도 이쪽이 좀 헷갈리긴 한데 네. 아까 선적 스케줄 얘기했고요. 네. 일단 수출 신고 필증은 발급을 직접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출력은 뭐 자기가 가입해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네. 저희가 뭐 전달을 하는 서비스도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보가 다 있으니까. 그리고 국내 운송료가 드나요? 없죠. 네. 현재는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 때문에 네. 자기 뭐 차를 운전하거나 뭐 뭐 자전거에 기름- 뒤 실거나 네, 요 그쵸. 가는 거는 좀 필요하겠죠. 하지만 거기까지. 그것도 이제 네. 해결 가능하다. 네.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우체국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처 우체국에 네. 한번 조금 뭐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은 네. 거기까지 접수하시면 될 거고요. 추후 이 서비스도 개선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뭐 이런 상황적으로 나아지면 네, 개선될 것 그리고 같으니까. 제국 없는 곳에 있는 셀러님들 안 계실까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독도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진행을 하면 되고 이쪽에 최초에 근데 우체국과 시작을 할 때는 최초 1회 계약이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예전에 KPK 네. 생각하면 네, 있잖아요. 그 상품도 KPK도 그렇죠. 뭐 내가 한 박스 쓰고 싶다고 해서 안 돼요. 먼저 사전에 이제 계약을 하고 네. 예,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니까. 네. 그래서 최초 1회 그 계약을 진행하시면은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온라인으로 뭐 고객 번호랑 이런 것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아이디 가입을 하셔서 네. 진행을 하시면은 문제가 없고요.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아마존 셀러님들이 저희는 뭐 채널을 뭐 구독을 하니까 네. 좋다겠지만 미국에 저 유학 간 우리 아들이 있다. 네. 보낸다. 쓸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쓸 수는 있죠. 뭐 네. 어떻게든. 네. 그런데 일단 창고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저희 창고까지 가는 그러네. 운임. 예. 이러고 그거는 이제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드님이 LA 우리 비숍에 있다. 그러면 괜찮겠지만 그런 네. 분들은 괜찮겠지만 네. 그 부분은 있네요. 네. 네. 뭐 그런 좀 이슈는 있을 수 있죠. 맞아요. 왜냐하면 FBA 박스 라벨을 붙여야 되니까. 네, 뭐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네. 화물을 확인을 하는데도 좀 절차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네. 네, 차후에 차후에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보기 좀 편한 것들을 네. 다 빨리빨리 설명을 하면은 아까 말했던 뭐 한 변이 63cm 그래서 네. 이제 25인치를 넘지 않는 박스여야 되고요. 실제 63cm 박스 너무 커요. 네, 따지고 그쵸. 보면. 네. 그리고 무게를 권장하는 거예요. 실무게를 22.5를 네. 초과하지 않는다. 왜냐면 초과하면 핸들링 피가 아까 맞습니다.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권장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이제 관세를 정식 통관을 하기 때문에 뭐 관세적인 거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네. 뭐 한국산 제품이라는 이제 원산지 증명서가 있겠죠. 네. 뭐 그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당연히 관세가 면제가 되고 네. 저희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네. 그럼 셀러님들이 이 비용은 이제 우체국이 결제를 하면 되는 거죠.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한 거죠? 박스에 아까 네. 설명 주신 대로 뭐 네. 요율에 따라 다르지만 5만 원, 네. 4만 원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럼 요거는 이제 우체국에 가서 결제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 그게 결제가 선결제, 후결제 방법이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결제도 됩니까? 예, 이거는 와. 한번 보긴 봐야 돼요. 정확히는 네.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네.
그쪽에서 우체국에서 진행하는 정산이 뭐 조금 다를 수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사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뭐 한번 저도 좀 잘 알았어야 되는데 한 번 더 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또 같고요. 확인해서 또 댓글 달아주십시오. 네, 제가 댓글을 그러면 네. 달도록 왜냐면 지금은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우체국에 택배 보내러 가면 네. 이제 내륙 택배 기준으로는 이제 뭐 등기도 마찬가지지만 접수할 때 이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이것도 뭐 제가 봤을 때 접수할 때 결제해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후불제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셀러님들이 네. 엄청난 그래서 아마 계약을 맺는 이유가 사실 네. 그런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객 관리를 우체국 측에서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뭐 택배 하나 보내러 가는데 우체국 계약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최초 1회만 하시면 되니까. 뭐 맞습니다. 그래서 하고 뭐 인증 관련 서류가 있어요. 뭐 위험물이라거나 뭐 네, 이런 좀 뭐 FDA 인증이 필요한 서류가 맞습니다. 필요한 뭐 것들. MSDS 시트라든지 네. 이런 시트.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추후로 요청할 수 있고 이게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요. 네. 그 아까 저희 여쭤봤잖아요. 혹시 뭐 제품 안에 리튬 배터리가 좀 있다 소량. 이게 이제 항공 배송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그런 것도 요거는 가능하다. 크게 문제는 없고요. 뭐 네. 이제 통관 쪽에 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뭐 자료를 요청해서 해당 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네. 제가 아는 뭐 상식이 아니라 뭐 잘못된 네. 정보일 수도 있겠지만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보내려면 집적도가 네. 높으면 이게 폭발 위험성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보조 배터리 이런 것만 아니라면 네. 가능은 할 수도 있다. 아예 배터리 자체를 보내는 건 좀 아마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거는 아마 뭐 독재 컨테이너를 쓰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개념적으로 좀 쉽게 더 설명을 해드리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상품 안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부착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같이 탑재된 것들이 많은데 뭐 맞아요. 그런 소량의 뭐 리튬이온 배터리는 저희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지만은 크게 발송에는 문제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통관 관련도 쉽게 말해서 세관에서 쉽게 말하면 통관사의 뭐 특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뭐 미국 쪽 통관 저희는 이제 미국발 상품만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이제 변경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산 제품은 그 세관 규정에 의해서 혹시 뭐 보복관세 같은 거 들어보셨나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저희 징클린도 있고 네. 지금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 싸우시고 계시니까 네. 정치 얘기는 뭐 저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싸움하는 거 맞잖아요. 저도 싸우잖아요. 그쵸, 뭐 좀 뭐. 네, 그것 때문에 네. 이제 중국산 제품은 미국 갈 때 이제 뭐 저희 징클린도 뭐 보복관세라고 이제 일정 부분 발생하긴 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 신고 다시 말했고, 네, FDA 통관 대상 제품이 있어요. 뭐 FDA 네. 승인을 받아야 된다거나 맞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공장 등록이나 뭐 이런 여러 건들이 있거든요. 사실 네, 네, 네.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뭐 접수 수수료가 추가로 그 별도로 붙어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대부분 일요일 출항하긴 하지만 뭐 네. 일요일에 선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기상 상태가 문제가 맞아요. 생긴다거나. 이게 해상이다 네. 보니까 뭐 그래서 추가로 태풍이 분다. 네, 뭐 그쵸. 이러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뭐 물건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네, 늦게 가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좀 지연이 있을 수 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운송 규정이 조금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산항이 이미 출항을 되면 네, 부산항이 이미 출항이 되면은 다시 반품을 혹시나 받고 싶으시다 하면은 이미 어떻게 배는 시간은 떴죠. 많이 걸리겠죠. 네, 그래서 해당 통관을 진행하고 나서 다시 돌아온 거기 때문에 네. 최초의 문제가 없으면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엄청 오래 걸리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따 뭐 정산이나 추가 서류를 요청할 땐 저희가 이제 그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뭐 네. kpdoc.라고 해서 뒤에는 kwinternational.com 하시면 되고 제목을 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목 규정을 좀 준수해 주시면은 저희가 상품을 볼 때 빠르게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다 저렇다를 제목에 막 쓰신 것보다는 네. 저희가 그 양식을 좀 한번 그 제목 양식만 있으면 되니까 사실 뭐 네네, 그렇게 좀 맞춰주시면은 네.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우리 있도록 하겠습니다. 셀러님과 KW도 어느 정도 손발만 맞으면 네, 예, 굉장히 편하다. 네. 그래서 뭐 관부가세도 아까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빨리 가야 됩니다. 일단 빨리 가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저희가 선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개별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따로 연락을 드릴 거고